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오는 19일부터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문화재청이 공사 시작 전에 이 증설공사가 용천 동굴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를 협의해달라고 제주도에 요청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제주도는 이 증설공사가 용천 동굴 등 자연유산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만약에 영향이 있다면 공사를 중지하기로 협의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공사와 병행해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오는 19일 증설공사 재개를 앞둔 제주 동부 하수처리장. 일부 주민들은 동부 하수처리장 일대가 문화재 보호구역이며 제주도가 공사를 재개하면 오영훈 지사를 관련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며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증설공사가 용천 동굴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공사 시작 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화재청의 긴급 요청에 따라 증설공사로 인한 용천 동굴의 잠재적 영향을 분석하는 용역을 실시하기로 문화재청과 협의한 겁니다. 용역 결과 용천 동굴 등 자연유산에 영향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공사 중지 등을 조치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내년에 국비 포함 3억 원을 들여 실시하는 용천 동굴 호수 구간의 유산지구 확대를 위한 학술 조사와 함께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민들이 지금 하수 처리장 증설로 인해서 용천 동굴에 어떤 위험이 있지 않을 건가,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인가, 그런 걸 많이 우려하고 있어서 더불어서 같이 영향 검토를 하고 만약에 영향이 있다고 되면 당연히 공사는 중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정리 주민들은 여전히 반발했습니다.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용천 동굴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용역인데 제주도가 예정대로 공사를 재개하고 공사와 병행해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공사를 하면서 영향 검토를 한다, 용역을 실시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절차상 순서적으로 맞지도 않고 충분하게 이렇게 타당성 있게 검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공사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사 반대 주민들은 오는 19일 공사 현장 입구에서 용천 동굴 문화재를 열어 공사 차량 진입을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공사업체와의 충돌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중국 어선들이 설치한 불법 초대형 그물인 이 범장망이 제주 해상에서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소식을 어제 이 시간에 보도해드렸는데요. 해경이 본격적인 그물 해체 작업에 나섰는데 그물 4개에서만 불법 조업으로 잡은 물고기 5톤이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해경대원들이 끌어올린 그물에다가가 쉴 새 없이 칼질합니다. 그물이 찢어지자 고깃대들이 바다 위로 쏟아져 내립니다. 됐다, 그만하게. 완전 됐다. 중국 어선들이 쳐놓은 길이 250m, 높이 75m의 초대형 그물인 범장망입니다. 해경이 그물 4개를 잘랐는데 잡혀있던 물고기가 5톤에 달했습니다. 범장망은 그물코가 2cm 정도로 작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설치가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한동안 줄었던 중국 어선들이 쳐놓은 겁니다. 범장망 어선들이 협정선 주변에 이제 있다가 야간이나 또는 기상이 안 좋은 틈을 타서 어구를 놓고 바로 빠지는 이런 게릴라식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인 제주 차기도 서쪽 148km 해상에서 불법 조업이 이뤄지는데 하루 동안 적발된 중국 어선들의 범장망만 30개에 달합니다. 발견된 범장망 어구 대부분은 최근 기상악화 당시 중국 어선이 다시 가져갔거나 조류에 유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4월에 적발된 중국 어선들의 불법 범장망에도 참조기 183톤을 비롯해 350억 원어치의 수산물이 들어있었습니다. 해경은 불법 범장망 어구를 절단해 어획물을 바다에 방류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열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소비가 점차 늘어나면서 이 전통 시장들은 단골 손님들을 빼앗겨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전통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상인들이 이 디지털 서비스를 활용한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제주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동문공설시장입니다. 손님이 가게 앞에서 QR코드를 찍자 앱이 열리고 카카오톡 채널로 넘어갑니다. 채널에 친구 맺어주시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5% 할인 즉시 할인 들어가고 있거든요. 손님들은 카카오톡 채널로 상점을 추가하면 직접 가게에 방문하지 않아도 새로운 상품과 이벤트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상인분들이 하는 이벤트 저희가 빨리 소식을 받아서 뭐 할인이나 아니면 뭐 새로운 상품 갔을 때 아무래도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인들은 메시지 전송만으로도 단골 손님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채널을 이제 등록하신 분들 위주로 계속 제가 브이로그식으로 소식으로 알려드려서 그분들이 이제 상기할 수 있도록 계속.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은 상인들을 위해 청년 상인들이 1:1 교육에 나섰습니다. 가게 채널을 개설하고 손님에게 홍보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교육합니다. 하다 보니까 좀 아직까지는 감이 안 와. 하나만 하면 되는 네, 거죠. 하나가 이거 이렇게 광고로 올려주는 거. 저희들은 아날로그 시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핸드폰 뭐 크게 그냥 주고받고만 했지. 근데 이걸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이걸 우리 가게에 적용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카카오가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돕기 위해 시작한 우리 동네 단골시장에는 동문시장 상점 19곳이 참여했습니다. 오늘부터 오는 23일까지 방문객들을 위한 경품 추첨 등 이벤트가 진행되고 카카오의 디지털 튜터가 상인들에게 온라인 마케팅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소비자와 전통시장 상인 사이 비대면 1:1 소통이 가능해지면서 코로나19 이후 침체됐던 전통시장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카카오가 제주에 계열사 협업 공간을 조성합니다. 카카오는 JDC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오는 2026년까지 현 제주 오피스 부지 12만 7천 제곱미터에 계열사 협업 공간인 카카오 제주 아지트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는 계열사가 제주로 이전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본사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신축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 강추위가 몰려오겠습니다. 내일부터 찬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떨어지겠는데요. 제주 전역에 강풍특보가 발효되겠고 일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차고 건조한 바람이 체감온도를 떨어뜨리면서 일요일에는 낮에도 체감상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밀려오는 찬 공기가 따뜻한 서해바다에서 또 눈구름대를 만들겠는데요. 주말에 폭설이 내려서 교통 통제와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제주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지겠고요. 오전에는 중산간과 해안 지역에도 눈이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수구역을 보시면 보라색이 눈구름대이고 녹색이 비구름대인데요. 특히 찬바람이 강하게 밀려오는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에는 제주 전역에 눈구름대가 덮고 있습니다.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에 많은 눈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 눈과 비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눈의 양도 상당하겠는데요. 월요일 아침까지 제주 산지에는 최고 50cm 이상, 중산간에는 최고 20cm 이상의 눈이 쌓이겠고요. 해안 지역에도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15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온도에 따라서 눈과 비가 섞여서 오기도 하겠는데요. 기온이 낮은 만큼 도로가 얼어서 굉장히 미끄럽겠습니다. 산간도로는 대부분 통제되겠고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자세한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 4도 안팎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7도 안팎에 그치겠고요. 체감온도는 이보다 4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수요일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도내 독감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주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63.3명으로 전주보다 3배 이상 늘었고 전국 평균 30.3명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젯밤 9시 반쯤 제주시 도두동 부근을 달리던 택시에서 술에 취해 왜 길을 돌아가냐며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이송하는 도중 순찰차 내부 칸막이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교차로 부근 평화로에서 화물차와 버스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와 버스 승객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제주시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1시간 가까이 교통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벽을 들이받은 뒤 버스와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